안녕하세요. 수학 독학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내용인데요. 전개한 후에 동료항끼리만 잘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이 있고 c 더하기 d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이 둘을 곱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가운데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분배 법칙을 하냐라는 건데요. 자, 이 뒷부분에 있는 다항식, 이것을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숫자. 그냥 라지 a라고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a 더하기 b가 있는데 옆에 라지 a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a를 여기에도 곱해주고 여기에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분배 법칙인데, 자, 그렇다라는 것은 a에다가 라지 a를 곱해주고 b에다가도 라지 a를 곱해준 다음에 가운데 여기가 더하기니까 더하기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이 라지 a 자리에 원래 c 더하기 d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에 c 더하기 d, b 곱하기에 c 더하기 d,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가운데는 더하기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시 분배 법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죠, 그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주면 a 곱하기 c, a, d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가운데는 더하기다. 그 다음에 여기도 b 곱하기 c, b 곱하기 d, 그러니까 bc 더하기 b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더하기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중간에 계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자, 여기 a라는 항은 c 더하기 d에 곱해질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 a라는 항이 이 c 더하기 d에 그대로 곱해지면서 a 곱하기 c, a 곱하기 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만큼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항이 c와 d에 곱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bc 더하기 bd라는 항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각 항들 있죠. 각 항들, 지금 a와 b겠죠, 그죠? 이 a와 b가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숫자에다가 곱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c 더하기 d에 곱해질 거고, 그리고 b가 c 더하기 d에 곱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된다, 이런 규칙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항이 많더라도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a, b, c가 이렇게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가 d, e, f에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b도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곱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c도 d 더하기 e 더하기 f에 곱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그죠? AD, AE, AF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요.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외워야 되는 식은 바로 이건데요. 자, 어떤 a 더하기 b라는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자, 결론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a제곱 더하기 2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외우는 건데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두 번 곱하는 것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이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a라는 항이 a 더하기 b에다가 그대로 곱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a 곱하기 a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ab. 그 다음에 이 b라는 항이 똑같이 이 a 더하기 b에 곱해지면 이렇게 곱했을 때 ba인데 순서 바꿔서 적으면 ab, 이렇게 곱하면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a제곱 b제곱이 있고 가운데 이만큼이 ab 더하기 ab니까 2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사각형의 넓이로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a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b라고 생각하면 이만큼이 a 더하기 b, 이만큼이 a 더하기 b인 그런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그죠? 이 부분이 a 더하기 b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이 전체 사각형 넓이는 이 부분 넓이가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 넓이는 b 곱하기 a니까 ab가 될 거고요. 여기도 b 곱하기 a니까 a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넓이가 b 곱하기 b니까, 그죠? 그러니까 b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전체 사각형 넓이는 이 안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에서 2ab 더하기 마지막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로서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외워야 하는 곱셈 공식은 a-b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이것을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 a-b의 전체 제곱,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 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면 a-b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 자, 이것을 다시 분배 법칙으로 하시면, 자, 이 a라는 항이 a-b에 곱해지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a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b가 여기에 곱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b 곱하기 a 하시면 마이너스 ab 되겠고, 마이너스 b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정사각형 넓이로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또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전체 길이가 a고, 이 짧은 길이 이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이만큼 전체가 a고 이 짧은 부분 b. 자, 이렇게 잘라 본 겁니다. 그러면은 a-b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이 길이겠죠, 그죠? 이 길이가 바로 a-b인데 이 길이도 a-b니까 a-b 곱하기 a-b는 이 부분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바로 a-b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 이 바깥에 있는 전체 큰 사각형 넓이에서, 그죠? 그게 바로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빼야 되고요. 이 부분 넓이가 가로 b, 세로가 이만큼 부분이 a-b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 넓이는 b 곱하기 a-b 해서 b 곱하기 a-b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길이가 a-b니까 다시 한번 b 곱하기 a-b를 한번 더 빼주셔야 되고, 마지막 여기 넓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 넓이가 b 곱하기 b니까 b 제곱도 빼줘야 되죠, 그죠?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부분을 다 빼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제곱 부분, 이 부분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 보면 a 제곱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ab, 이 부분이 플러스 b제곱, 그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거기에 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 얘와 얘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에서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의 넓이로서도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있는 이 식을 외워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자, 다음은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과 a-b라는 다항식의 곱. 자, 그러니까 더하기 한번 빼기 한번 하면서 a, b, b로 갔죠, 그죠? 이러한 식의 이름을 보통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합차 공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합차 공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a를 제곱한 것과 b를 제곱한 것에 가운데는 빼기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 이것이 바로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a가 이렇게 곱해지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요. b가 또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마이너스 ab와 플러스 ab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a제곱과 b제곱을 뺀 것, 이 부분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도 똑같이 사각형의 넓이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변도 A, 이 변도 A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옆으로 B만큼을 더 추가시킬 겁니다. B만큼을 더 추가시키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B만큼을 자를 겁니다. 이 부분 길이가 B가 되는 이만큼이 A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봤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이 사각형 넓이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이게 바로 A와 B를 더한 거겠죠.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길이가 A에서 B를 뺀 만큼이겠죠. A 빼기 B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 색칠된 부분 넓이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인데요. 자, 이 넓이는 어떻게 하면 나오냐? 자, 이 넓이는 이 부분을 먼저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해서 더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가로 길이가 A고 이 세로 길이가 A-B인 이 부분 넓이, 그러니까 A 곱하기 A-B 하시면 이만큼 색칠된 부분 넓이 여기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이 부분 넓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가로가 B고 세로가 A-B인 그런 사각형이네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이 넓이가 된다라는 건데요.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하면 A제곱,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시면 AB가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이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남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합차 공식도 정확하게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은 x 더하기 a라는 다항식과 x 더하기 b라는 다항식을 전개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의 전개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x제곱에 a와 b를 더한 것에다가 x가 곱해지고요. 마지막으로 a 곱하기 b가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번에 이 x라는 항이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x제곱에 b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라는 항도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ab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x제곱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1차가 들어있는 항은 얘와 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x의 1차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a 더하기 b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남아있는 ab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분배 법칙 해주시면 ax, b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식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전개는 이렇게 곱해지면 x제곱이 되겠고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x인데 그게 바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x제곱이 되는 부분은 x와 x를 곱할 때만 x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숫자만 남는 항, 즉 상수항은 숫자와 숫자를 곱할 때만, 그죠? 이렇게 곱할 때만 숫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x의 1차 항 얘들은 이 x 곱하기 숫자 그 다음에 이 숫자 곱하기 x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 식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넓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인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를 곱한다 라는 것은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니까 이 부분이 꽉 찬 이 넓이를 뜻할 겁니다. 그죠? 이 꽉 찬 넓이는 바로 이 부분 넓이 더하기 이 부분 넓이 더하기 이 부분 넓이 더하기 이 부분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넓이는 x 곱하기 x니까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 세모 부분 넓이는 a 곱하기 x에서 a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 부분은 x 곱하기 b니까 bx 이렇게 적고요. 마지막으로 이 별표 부분은 a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ab. 따라서 동류항끼리 모아주시면 x가 들어있는 항끼리 a 더하기 b에 x 이렇게 해주시고 더하기 ab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워줄 식 ax 더하기 b에다가 cx 더하기 d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자, 아까 전에 원리를 기억하면서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이 x가 들어있는 항끼리의 곱 이렇게 하시면 x제곱이 탄생하죠. 그죠? x제곱이 탄생한다. 그런데 계수가 a와 c가 있었으니까 a 곱하기 c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x가 들어있지 않은 상수항은 b와 d 이렇게 숫자끼리만 곱할 때, 그러니까
BD다 이렇게 남겠죠,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x에 1차가 들어있는 그런 항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죠, 그죠? 이 x 하나와 이쪽 괄호에서는 숫자만 있는 이런 항이 곱해질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AD의 x 이런 식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숫자가 나왔으면 이쪽에서는 x가 들어있는 요런 항끼리, 그러면 이게 바로 BC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응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2x 더하기 3이 있을 것이고 3x 빼기 2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한번 전개해보라 라고 하면, 자, 먼저 x제곱이 들어있는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x의 1차인 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자, x의 2차는 어떻게 나오냐 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곱하면 x가 들어있는 항끼리,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해서 이 부분은 x제곱의 개수는 6이 된다는 거죠, 그죠? 6. 자, 그 다음에 x의 1차가 들어있는 이런 항은 왼쪽 괄호에서 2x를 선택했다면 곱해질 때 오른쪽 괄호에서는 숫자만 있는 이런 항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여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괄호에서 숫자만 있는 3을 선택했다면 오른쪽 괄호에서는 x가 들어있는 3x를 선택해서 곱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9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9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x가 들어있지 않은 상수항은 숫자와 숫자가 있는 이런 항들끼리 곱해져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6이 이쪽에 들어가시면 되겠다.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6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될 식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외워야 할 식을 모두 외웠다면 그것들을 좀 이용해서 전개하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은 어떻게 전개하냐라는 건데요. 자, 이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른 한 문자로 바꾼다, 그것을 치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치환한다. 자, 그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있고 이쪽 괄호에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것을 그냥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x가 여기에 3번 전개돼야 되고 이 y도 이렇게 전개돼야 되고 1도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곱셈 공식을 외웠으니, 자, 여기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x 더하기 y, x 더하기 y. 자, 이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치환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다른 문자인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a 더하기 1, a 빼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A로 같고 1로 같은데 가운데가 더하기 한번 빼기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합차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이 왼쪽에 있는 A를 제곱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1을 제곱하면 되고 가운데는 빼기가 된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A는 원래 x 더하기 y를 치환한 거니까요, 다시 x 더하기 y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제곱했다 하시고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x 더하기 y의 제곱이다, 그죠? 이런 식은 또 외운 식입니다, 그죠? 이 외운 식의 결과는 x제곱에 더하기 2xy에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빼기 1의 제곱은 그냥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는 1차식이 4개 곱해진 식의 전개 이런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통인 부분이 나오도록 2개씩 짝을 지으면 된다 이런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인 부분이 나오도록, 이 말은 전개했을 때 x의 1차의 개수가 같도록 전개한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이죠, 그죠? x에 관한 1차식이 4개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냐라고 하면, 자, 이 부분까지는 이제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2개씩 짝을 지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자, 이렇게 짝을 지으면 전개한다는 거죠, 그죠? 짝 지어서 전개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전개해서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2x, 이렇게 하시면 x니까 더하면 3x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과 2를 곱해서 2다 이런 식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2개도 전개하시면
x와 x를 곱해서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와 숫자 이렇게 하시면 4x랑 3x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7x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과 4 이렇게 곱해주시면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는 보시면 이쪽에 x의 1차인 개수는 3이고요. 이쪽에 x의 1차의 개수는 7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3과 7은 현재 같지 않죠, 그죠? 이것을 같도록 맞춰야 된다. x 1차의 개수가 같도록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x의 1차의 항의 개수 3이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이 x 1차와 2가 곱해졌고 1과 x가 곱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 더하기 2 해서 3이 된 겁니다. 1 더하기 2에서 3이 된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은 2x와 1x가 나와서 2와 1이 더해져서 3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7이 나온 것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4x, 3x였으니까 즉 4 더하기 3을 해서 이 7이 된 거죠, 그죠?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일단 상수항끼리 더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1과 4를 더하면 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2와 3을 더해도 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전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다시 적어볼게요.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전개할 거고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을 전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 앞에 있는 두 개 전개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x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4x와 x에서 5x 되겠죠, 그죠? 5x 그리고 1 곱하기 4 해서 4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이렇게 해서 x제곱, 그 다음에 3x, 2x에서 5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에서 6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하고 나면 가운데 항이 5로 맞춰졌죠, 그죠? 이렇게 같게 되도록 짝을 지어 달라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공통이 되냐면 이 부분이 바로 공통이 된다. x제곱과 5x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다른 문자로 바꿔주시고 적어보시면 a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a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개하는 방법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시면 a제곱, 그 다음에 6a, 4a 해서 10a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와 6을 곱해서 24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이 a를 다시 x제곱 더하기 5x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5x가 있는데 얘를 다시 제곱하는 거고 10에다가 이 a 자리에 다시 x제곱 더하기 5x 넣는 거고요. 더하기 24다. 자, 이 부분이 원래 a였던 자리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자, x제곱 더하기 5x의 전체 제곱부터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b에다가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연습하면 이 항을 가지고 제곱한 거고 이 항을 가지고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2를 곱해준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하면 되죠, 그죠? 이 순서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x제곱 있죠? 이 x제곱을 왼쪽에 있는 이 항을, 그죠? 이 항을 제곱해야 되죠, 제곱.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x제곱에 5x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5x라는 항을 전체로 제곱해 주시면 된다, 그죠? 이거 따라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럼 x제곱의 제곱은 x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5에서 x제곱의 x 1제곱은 x 3제곱이죠. 더하기 5x의 제곱은 5x 곱해 5x에서 25x 제곱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이 x 4제곱에 더하기 10x 세제곱에 더하기 25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x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50x가 있고요, 그죠? 50x가 있고 더하기 24가 있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보시면 아직은 x 제곱끼리 계산을 덜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계산해서 35x 제곱이다 까지 해주시면 답이 이렇게 되겠죠. x 4제곱 더하기 10x 세제곱 더하기 35x 제곱 더하기 50x 더하기 24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